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여러분들 스텔토카로푸스 키우기 영상, 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로 판매를 시작한 게 작년 가을부터니까 이제 몇 달 안 됐거든요. 한 2, 3개월 됐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까칠하기로 소문난 이 스텔토카로푸스 올겨울에는 야옹이하고 함께 키워보자라고 이제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제가 영상이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스텔토카로푸스 가장 키우기 쉬운 이 계절에 함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키우고 관리하는지 하나하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텔토카로푸스라는 이 아이를 알게 되고 키우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이 스텔토를 키우기 전에는 여러 식물들을 이제 키웠어요. 그때는 그냥 화원에 직접 가서 이제 보고 공기정화 식물이라든가 또 계절마다 저희 나라에는 계절마다 이제 꽃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예쁘잖아요. 화원 가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가격대도 그렇게 또 비싸지 않은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원 가서 매번 사고 또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 죽고 또 사고 또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화훼 농가에 제가 이제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뭐 그래도 뭐 그냥 당연히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다 죽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집에 항상 이제 초록이들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꽃이 아니라 이제 관엽 식물 위주로 많이 화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키웠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다육이가 한참 유행할 때 이제 다육이를 이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도 또 막 하나 빠지면 빌 꽂히면 뭐 끝이 봐야 됩니다. 그때도 막 300여 종 정도 되는 다육이를 사다가 또 베란다도 없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확정형 아파트에 살면서 다육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거리대에 키웠죠. 거리대에다 키우고 또 넣고 밖에다 놓고 키우고 뭐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막 거리대에다 놓으면 그거 뭐 문 열고 봐야 되는데 뭐 보는 거 잠깐이고 그러다 이제 금방 실증을 느꼈어요. 제가 한 1년 키우다가 다육이가 이제 남기고 간 이제 유산이 있어요. 이제 많은 예쁜 이제 화분들 있잖아요. 그 화분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그 화분들 이제 보면 이제 다육이 키웠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가 다육이는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미니바이올렛이 이제 제가 식물 이제 카페에 가입하면서 미니바이올렛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니바이올렛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 많이 키우고 계시죠. 대중화가 돼서 뭐 어딜 가나 또 팔고 판매도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미니바이올렛 초창기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또 미니바이올렛을 또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또 빌 꽂히면 이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에 러시아 구매 대행하는 이제 카페에서 해주실 때 러시아에서 이제 잎을 구매해가지고 또 막 사고 또 여기저기 판매하는 곳에 막 찾아다니면서 막 미니바이올렛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미니바이올렛을 한 3, 4년 정도를 한 3, 400개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서 그때 당시는 이제 키워서 지인분들한테 많이 선물했죠. 얘네들이 그때 미니바이올렛을 키울 때도 지금 스텔토카로푸스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막 애지중지 막 이렇게 키웠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미니바이올렛이 매니아층이 있던 꽃이었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원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이제 꽃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꽃으로 이제 번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근데 초기에는 많이 다들 못 키웠거든요. 많이 다 녹고 이 미니바이올렛이 잘 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훅 가잖아요. 또 그렇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완전 고봉밥으로 꽃 키우면 너무 예쁘죠. 제가 어느 순간 미니바이올렛을 아주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분양 문의도 많이 왔는데, 그때 제가 300~400개를 키우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분양을 한 적이 없었어요. 뭐 교환을 하거나 이런 거는, 식물을 포장한다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스트랩토카르푸스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 판매하고 있는 이 스트랩토카르푸스 그 심땡이라는 그 판매 사이트가 있죠. 식물 아주 최대 규모의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서 제가 스트랩토카르푸스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보라돌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크리스탈 레이스라든지, 제가 제일 이제 홀딱 반했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캣댄스였어요. 캣댄스. 캣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파티걸. 예, 너무 예쁘죠. 무늬 나오면 너무 예쁘죠. 파티걸도 그렇고, 막 보라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보라색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 꽃다발을 보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때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판매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구입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꽃대를 달고 아주 큰 트실한 모종으로 와요. 오는데 얘네들을 분갈이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트모스 흙에 심겨서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피트모스 흙에 뿌리가 꽉 차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꽃대도 아주 많이 달고 오고, 15분 사이즈의 아주 튼실한 애들이 왔었어요. 2만원대 안팎으로 얘네들을 이제 살 수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렇게 걔네들을 사고 분갈이하면 죽고, 또 샀죠.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계속 캣댄스 막 사고, 캣댄스를 막 2개, 3개씩 샀어요. 막 너무 예쁘니까 막 보라색. 그렇게 막 사고 죽이고 분갈이하면 죽고 사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얘는 나랑 안 맞는 꽃이구나. 얘네가 이제 봄, 가을로 이제 판매를 그 한 군데서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랑 안 맞는구나. 왜냐면 미니 바이올렛을 제가 굉장히 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식물이든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제가 또 열대식물에 또 빠져가지고, 열대식물도 막 모던 시기여서, 열대식물도 제가 굉장히 잘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 스트랩토카르푸스는 매번 죽이는 거예요. 매번. 거의 2, 3년을 계속 죽이고 살리고 사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얘는 나랑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얘를 이제 한동안 이제 구매를 안 했어요. 이제,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구매를 안 하다가,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가 원래 식물 카페에서 이제 눈팅만 하다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하긴 했지만, 이제 눈팅만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는데, 블로그에 어떤 분을 보니까, 이 할리퀸 레이스를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할리퀸 레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뉴질랜드 엔초였죠. 이제 7, 8년 전이니까. 그 꽃다발 된 모습, 그 다음에, 파티걸 꽃다발 된 모습 보고 너무 완전히 그냥 이제 매료돼가지고, 얘를 어디서 구할까 이제 막 수소문을 막 했죠. 수소문을 했는데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 파는 곳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데 운 좋게 미니바이올렛을 제가 이제 구하기 힘들 때 미니바이올렛을 이제 수입해서 파는 곳이 한 군데,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사장님께 얘기해가지고 그때 막 미니바이올렛을 엄청 모을 때, 그분께서 스트랩토카르푸스를 수입해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화원에서 막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카페를 하면서, 아시는 분만 그분한테 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니바이올렛을 원래 사고 있었으니까, 이제 스트랩토카르푸스도 그분한테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사기 시작해서, 나오는 족족,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족족, 종류별로 이제 막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6, 7년 전에 한 100여 종을, 이 스트랩토카르푸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DSI는 리우셀레 하나였고, 나머지는 이제 브리스톨가의
육종한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일스 뭐 이런 육종가라든지 다른 이제 아무튼 DS 외에 다른 해외 육종가 아이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한 100여 종 갖고 있었으니까. 다 살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트모스에 심겨진 게 아니라 상토에 이제 펄라이트가 심겨져 있는 이제 입고로 큰 아이를 분리해서 판매하는 거를 데려와서 키웠더니 안 죽이고 제가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베란다가 없는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계속 한 15년 넘게 베란다가 없는 화학장형 아파트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제라늄이 막 유행할 때도 엄청 많이 사들였었는데 다 죽였어요. 안 돼요. 절대 베란다가 없이는 제라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라늄도 한 2, 3년 키우다가 포기했어요. 그때도 이제 유럽 제라늄이 한참 초창기 때 꼭 그런 걸 봐가지고 이제 그때 막 한참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미니 바이올렛이 베란다 없는 확정형 아파트에서 너무 잘 키우다 보니까 미니 바이올렛을 많이 키우다가 또 열대식물도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 스트랩토카르푸스가 베란다 없는 이 확정형 아파트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거예요. 안성맞춤. 얘네들은 어차피 추운 것도 싫어하고 더운 것도 싫어하는 애들이라서 이 확정형 아파트에 키우기에 너무 최적화된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잘 키워가지고 계속 키우다가 저는 이제 원래 블로그를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다들 이제 코로나 때 집에 계시면서 이제 많이들 블로그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이 스트랩토카르푸스 꽃다발 된 애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분들이 많이 이제 분양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봤다 하시면서 이제 키우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지만 이제 매니아층에 있던 꽃이었거든요. 별로 우리나라에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였는데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트랩토카르푸스를 키울 때는 이제 카페는 안 하고 블로그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기록용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분양 문의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꽃을 이제 많이 제가 이렇게 막 글 쓰는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막 블로그를 열심히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집에서 이제 꽃 키우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시작하면서 분양 문의를 많이 받게 되니까 판매를 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그때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꽃을 막 사려 모으다 보니까 꽃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저도 똑같이 꽃 그냥 일반 화원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매니아층이 있는 꽃을 키우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꽃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지 될 것 같더라고요. 꽃 사다가, 그지 될 것 같아서, 꽃을 팔아야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꽃을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판매를 하다가 원래는 블로그에 통시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팔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화해 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내고 통시 판매 신고를 하고 이제 블로그에서 정식으로 4년 전에 21년도에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판매한 지 4년 차네요. 네, 4년 차고, 그리고 판매하고 1년 뒤에 제가 파종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종이 이제 3년 차인데, 그러면서 이제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제 캐치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랫동안 키우신 분들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많이 잘 키우신 분들 계십니다.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어도, 늦게 아셨어도 너무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키웠을 때는
한 분이 키우고 계신 이제 아주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 거를 보고 많이 제가 배웠어요. 많이 배워서 잘 키우게 됐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뭐, 물론 이름 같은 정보가 없을 뿐더러 키우는 정보가 없었어요. 키우는 정보가 없어서 많이 죽였어요. 제가 많이 죽였고, 또 많이 살리기도 했지만, 이제 많이 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식물 키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죽이면, 고수가 됩니다. 네. 다른 거 없고요. 노하우 많이 아시려면 많이 죽여보시면 얘를 어떻게 하면 안 죽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림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많이 죽이시면.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잘 키우다가 몇 년을 잘 키우고 판매도 하고 하다가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이제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근데 이제 실험을 조금만 가지고 실험을 하면 되는데 한 번 실험을 하면 이제 온통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실험을 하는 건 하죠. 제가 이제 꼰욕심도 많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 해봐야 돼요. 다 한꺼번에 해봤다가 뭐 전멸당한 적도 있고 많이 녹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재작년에 보면은 흙으로 이제 막 실험하다가 되게 많이 죽이고 작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아주 잘 키우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 늘릴 수 있겠다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여기 지금 이제 유치원 건물에서 이제 얘네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큽니다. 잘 크는데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영양제를 가지고 또 이제 실험을 하다가 또 입고한 애들을 봄에 입고한 애들 다 녹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입고한 애들 외에는 여기 와서 입고한 애들은 없어요. 거의 녹여가지고 없어서 제가 항상 수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종한 애들만 많이 판매를 했던 이유가 많이 녹여서 입고한 애들이 없어서 많이 판매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실험은 제가 여름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잘 키웠던 때 너무 잘 키웠는데 왜 그런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안 합니다. 안 하고 너무 잘 죽여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잘 커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뭐 잘 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죽는다 라는 거를 너무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해봤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죽더라. 얘네들은 이렇게 하니까 녹더라. 얘네들은 이걸 주니까 죽더라.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커밍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이제 흙에 관해서 야옹이님은 흙 못 쓰냐고 물어보시고 또 흙 배합 어떻게 하냐고 이제 상토만 요즘은 이제 상토만 쓰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상토에 이것저것 다 이제 그 식물 특성에 맞게 꽃 특성에 맞게 이제 키우고 계시잖아요. 넣어서 이제 흙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흙 배합법을 많이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야옹이가 쓰는 흙 배합법을 첫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 배합법 알려드린다고 하고 또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20분 동안 흙은 안 보여주고 네, 너무 말이 많아서 또 현기증 나시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판매자가 돼서 지금은 굉장히 파종도 하고 제 키트 시리즈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많이 잘 키우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너무 얘네들이 까칠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이제 키우기 힘들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얘네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키우기가 겁난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 아이가 키우기 힘들지만 저 때는 정보가 없어서
얘네들을 키우기까지 다 파악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얘네들을 갑자기 이제 유행이 돼서 또 작년에는 또 러시아 구매 대행 사이트까지 생기면서 스트랩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DS 애들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올 봄에는 아마 DS 애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육종가 애들, 또 파종이들 많이 하시는 애들, 예쁜 애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정보도 많습니다. 키우는 정보도 지금 많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고, 블로그도 못하시면, 네이버 검색 못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들 키우시는 정보, 즉 키우시는 방법들 공유해 주시고, 또 실패했던 경험담도 많이 올려주시고 해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오랫동안 실험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지금은 조금만 검색하셔도 얘네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예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제가 키워본 아이들 꽃 중에서도 제일 예쁘고 매력적이고 키워도 봐도 예쁜 아이가 이 스트랩토카로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 또 키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작년 여름에 많이 녹이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서로를 좀 들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야옹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야옹이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보 공유 많이 할 테니까요. 이제 함께 잘 키워보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에 또 저도 갑자기 잘 키우게 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잘 키우게 됐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처음부터 잘 키운 거 아니었고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스트랩토카로푸스를 조금만 검색해도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키우신다는 게 정말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너무 좋은 시기에 스트랩토카로푸스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랩토카로푸스 키워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 큽니다. 별거 아닙니다. 조금 초보분들이 키우기에는 난이도가 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얘네들 특징을 알고 보면 습성을 알고 나면 많이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여름에는 스트랩토카로푸스 얘네들 외에도 우리나라 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여름은 조금 그냥 많이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지금 이제 그래도 70% 이상은 살려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애들 여름에 그 70%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목표로 해서 저와 함께 스트랩토카로푸스 키우기 노하우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르타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스트랩토카로푸스 키우기에 세계로 또 제가 빠져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얘네들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얘네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아이의 이 원종의 그 가지고 있는 습성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최적의 상태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얘네들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얘네들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얘네들 습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흙배합법 진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스트랩토카로푸스라고 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얘네들 특징이 지식백과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많이 퍼지긴 했나 봅니다.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스트랩토카로푸스라고 저희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25년 전에도 이걸 키우셨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통이 될 때는
뉴질랜드 앵초라는 이름으로 이 화훼시장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스트랩토카르푸스라고 안 하시고 뉴질랜드 앵초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 앵초하고 스트랩토카르푸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이입니다. 얘는 학명이 뉴질랜드 앵초가 아니라 스트랩토카르푸스예요. 이제 학명이라는 것은 이제 편의상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생물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학명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구글이나 이런 곳에 검색을 하셔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앵초로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요. 얘네는 스트랩토카르푸스가 정확한 이름이고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게 입에 붙는데 되게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카르푸스, 네, 카르푸스 이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요.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게스네리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입니다. 네, 뉴질랜드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가 얘네들이 원래 살았던 곳이 남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스네리아과 식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게스네리아과를 찾아봐야 되겠죠. 게스네리아과 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시식물, 통화식물목의 한 과로 약 3,000에서 3,540여 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보면 열대와 아열대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네, 뉴질랜드 아니고요. 네, 유럽 쪽에서 온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열대 및 아열대 지역,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에 이 게스네리아과 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위나 나무에 착생해서 자라는 식물이고요. 반수생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미니바이올렛, 또 스트랩토카르푸스,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게스네리아과 애들이 미니 신인기아 많이 키우고 계시죠. 또 신인기아, 또 글록시니아 요즘 많이 또 키우고 계시죠. 이런 아이들이 다 게스네리아과 식물인데 이런 애들이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수생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수분을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분이 축축한 이 뿌리에 축축한 흙에서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 습도가 높은 곳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위나 나무에 착생해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거의 흙이 아니라 바위나 이런 데 착생해서 살려고 하면 거의 뿌리가 드러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흙에 수분이 많으면 녹는 이유가 그래서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중 습도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스네리아과 애들이 보시면 국내 분포 이렇게 보시면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은 없으며 글록시니아와 아프리카 제비꽃 등이 원예 식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참조 항목으로 글록시니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랩토카르푸스, 아키메네스 많이 키우기 너무 예쁘죠. 아프리칸 바이올렛, 이제 이 안에 미니 바이올렛이 속해 있죠. 또 통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런 애들이 다 게스네리아과 식물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스네리아과 식물을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잘 키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스트랩토카르푸스 애들이 남아프리카가 얘네들의 자생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남아프리카의 날씨를 알아보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환경을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날씨를 보시면요,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을 제외하면 언제든 방문하기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요. 근데 기온이 떨어지는데 겨울에 기온이 떨어져도 15도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15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요. 10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곳이 이 남아프리카 날씨예요.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29도이지만 우리나라 29도하고 달라요. 왜냐면 여름에는 여기 보시면 봄과 가을에는 따뜻하고 화창하며 여름에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또 4월, 5월은 온화한 달이고 5월, 8월에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며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또 높아봐야 29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이잖아요. 얘네는 기온은 29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네, 굉장히 건조한 날이 바로 여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습한 날씨가 되겠죠. 비가 오니까. 이런 최적의 환경, 우리나라가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고 이제 약간 가을 같은 날씨, 이런 날씨가 사계절 내내 이루어지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스트랩토카르푸스가 네,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이 여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여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특징이 습한 걸 굉장히 고온 다습한 걸 싫어해요. 습한 거는 좋아하지만 더운데 거기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무르는 거죠. 또 뿌리는 굉장히 실뿌리예요. 또 잎은 아주 도톰하죠. 그러면 수분기를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뿌리는 아주 실뿌리고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가 스트랩토카르푸스인데, 우리나라 여름은 아주 덥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밤에도 더운 열대야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항상 더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작은 화분에 심으시고 통풍도 좋게 하시고 또 물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베란다에서는 이제 안 되죠. 베란다에서는 여름에 살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우리나라는 베란다는 안 돼요. 베란다는 영하까지 떨어지죠. 추운 날은. 그래서 원래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고 계시면 영상 5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실내에서 저처럼 이제 확장형 아파트나 이런 주택 안에 거실에서 키우신다면 밖에서 키우는 거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안에서 실내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햇빛은 은은하게 받는 거. 반음지 식물이라고는 하지만 햇빛이 많이 쬐야지 꽃 색깔이 예뻐지고요. 화형도 커지고 진해지고 꽃 색깔도 진해지고 화형도 좀 더 풀감도 더 있어지고 네, 꽃달림도 좋습니다. 네, 반음지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칸 바이올렛 또 이런 아이들도 예전에 막 또 이렇게 방그늘에서 자란다 해가지고 그냥 햇빛 안 들어오는 곳에 두시고 키웠었는데 왜 이렇게 꽃이 안 올라와요? 왜 이렇게 잘 죽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반음지 식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 가려진 큰 나무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나무 잎에 약간 가려져서 그 밑에 비치는 빛으로 얘네들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은 필수입니다. 필수. 네, 햇빛이 안 비친다라고 한다면 식물등을 켜주시면 가장 좋고요. 식물등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러면 LED 등이라도 켜주셔야지만이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음지 안 됩니다. 음지 안 되고요. 그늘 안 됩니다. 약간의 햇빛이라도 네, 동양 아파트에서 확장형 아파트에서 살면 가장 좋겠죠. 저는 이제 남서양 아파트 베란다가 없는 그런 곳에서 키웠을 때 얘네가 가장 잘 컸어요. 그리고 지금은 실내에서 식물등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내에 들이셔도 약간의 이제 빛을 비춰줘야 돼요. 햇빛이 안 들어오면 LED 등 아니면 그냥 형광등 불빛이 T5 등도 괜찮고요. 이런 T5 등이라도 켜주셔서
빛을 보여주셔야지 얘네들이 꽃달림도 좋아지고 꽃색깔도 진하게 핍니다. 또 이런 게 이 아이들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거는 또 이렇게 다른 거 이제 하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흙 어떻게 쓰는지, 야옹이는 얘네들을 어떤 흙에서 키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네, 야옹이가 쓰는 흙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5가지 흙. 다 쓰냐고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흙 제가 네, 담아왔어요. 그냥 용기에 담아왔는데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 흙 어떤 거 쓰세요? 네, 그러면 저는 상토 써요. 이러면 요즘 워낙 흙 종류가 많아서 예전에는 흙 하면 그냥 상토였는데 요즘은 원예용 상토, 제라늄 상토,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토가 아니라 흙이 어떤 걸 쓰냐고 물어보시고 또 그 상표를 이제 물어보셔요. 이제 상표를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한판승 상토를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얘가 한판승 상토예요. 얘를 제가 쓴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제가 스트레토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한판승으로 완전히 이제 한판승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다시 예전에 썼던 이 한아름 상토가 있거든요. 다 한판승 한아름 상토 다 아시죠? 네, 한아름 상토 요거 보이시죠? 요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판승 이제 안 쓸 건데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섞어 쓰고 있습니다. 네, 섞어 쓰고 있어서 지금 갖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죠. 네, 상토는 별 차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표만 다를 뿐이지. 네, 성분이 이제 피트모스하고 코코피트를 갈아서 만든 게 인공 흙이 상토인데, 상토는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이런 정보가 별로 없었던 때에는 카페나 이런데 직접 써보고 이제 어떤 흙에 대해서 상토에 대해서 쓰면 다들 이제 그걸 삽니다. 저도 그때 드림이랑 한아름, 그때 가장 이제 유명했던 게 드림 아니면 한아름이었거든요.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뭐 왕대박 상토나 다른 상토들을 이제 많이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한아름 아니면 이제 드림이 좋냐 막 이렇게 하고, 또 누군가가 이제 버섯이 생겼다 그러면 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그 상토 이제 다 안 씁니다. 다 안 쓰고 또 딴 거 쓰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제조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흙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또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토는. 이제 우리나라는 원예 선진국은 아닌데요. 이 상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농가에서 이 상토를 어린 모종을 키우는데 만든 게 이 상토이기 때문에 이 상토가 나쁘면 모종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토는 아무나 다 제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쓸 수 있는 뭐 비료양이라든지 또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상토가 붙은 흙은 상토죠. 상토라고 쓸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봉지? 네. 그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토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그 말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꽃님들이 이제 쓰는 거 뭐 좋다고 하면 이제 그 상토 따라 하고 이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것저것 키우다가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고 또 이제 매니아층에 있는 미니바이올렛도 키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흙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막 흙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정도만, 펄라이트도 안 섞었어요. 펄라이트도 안 섞고 마사토, 그때는 이제 통풍 조절을 마사토를 했었거든요. 이제 마사토를 넣어서 통풍 조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그래도 관엽은 잘 큽니다. 관엽은 뭐 바특 넣어서도 잘 크고 뭐 잘 커요. 잘 크는데 이런 꽃 종류들은 이제 얘네들 뿌리나 이런 특성에 맞게 흙을 배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상토에 지렁이 분변토로 그 영양을 조절합니다. 저는 이제 알갱이 비료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고 이제 액비를 얘네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액비를 조금 쓰는데 액비도 지금 3, 4년 전에 사놓은 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도 가끔 줍니다. 가끔 주고 이제 지렁이 분변토로만으로도 분갈이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영양이 돼요. 영양이 되고 알갱이 비료는 잘못 쓰시면 잎이 삼투압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서 잎이 쪼글거립니다. 제가 이제 영양제 잘못 줬다가 그렇게 된 적이 있어가지고 영양제를 잘 안 써요. 이제 무서워요. 영양제 쓰는 게 안전한 것도 있는데 제가 잘못 그때 쓴 거죠. 이제 과다투량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영양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상토는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 또 믿어주세요. 제가 써보니까 마찬가지. 저 상토 만약에 막 분갈이 하는 시기에 분갈이 막 하다 보면은 상토 떨어지면은 여기 근처 종묘사 가서 바로코 상토 팔거든요. 그것도 쓰고요. 그리고 농협에 가서 이렇게 파는 거, 여기가 시골이라서 농협이 있거든요. 농협 가서 흙 사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쿠팡 새벽 배송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에 최고급 상토 이런 거는 다음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쓰고 상관없이 씁니다. 상관없이 쓰고, 그리고 제가 뭘 가장 중요시 하냐면 이 통풍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보습, 얘네들은 또 수분기도 머금고 있어 줘야 돼요. 왜냐면 뿌리가 굉장히 실뿌리이기 때문에 통풍뿐만 아니라 보습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돌멩이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처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런 꽃들을 스트레토나 미니 신진기아 이런 애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코레리아 아키메네스 이런 거를 키울 때 흙을 엄청 신경 써서 썼었어요. 9가지 섞었습니다. 9가지. 상토랑 섞으면 상토까지 하면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상토를 이제 그때 다른데 가을에는 상토를 좀 7 정도 넣고 나머지 3은 이제 돌멩이 9가지를 1대1대 훈타는 0.5 녹소토도 0.5 산성기가 많으니까 얘는 알칼리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돌멩이 흙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로 그것도 그냥 안 되고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가 이렇게 컵 같은 걸로 딱 재가지고 상토 딱 3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수토, 0.5니까 반 넣고, 훈탄 또 반 넣고, 이렇게, 저곡토 하나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동생사 하나, 이렇게 넣었었는데, 키워보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것저것, 넣어서 쓰시면, 이 인공 흙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런 저곡토, 동생사 이런 게 다 일본에서 만든 거죠. 이제 원래 선진국인 일본에서 굉장히 산야초 같은 것도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돌멩이들을 넣으면 그거에 맞게 는 만큼 좋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맞는데 제가 키우면서 또 뭘 느꼈냐면 만약에 제가 키우는 환경이 좋잖아요. 얘네들에 맞는 환경이 되는 곳에서 키우면 굳이 돌멩이들 말고 그냥 펄라이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훈탄 정도, 이제 소독이 되는 훈탄 정도를 넣고 통기성을 좋게 하시면 잘 큽니다.
그리고 햇빛 잘 비치고 이런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공중 습도도 좀 있고 이런 곳에서는 그냥 펄라이트나 그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잘 큽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키우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느 곳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아파트 베란다가 있고 주택이 있고 또 남향이 있고 서향이 있고 뭐 엄청 많죠. 그런 곳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엄청 신경 써서 흙을 쓰다가 또 한동안은 그냥 지렁이 무변토로 이제 무조건 없고요. 지렁이 무변토로는 그 영양기를 이제 이걸로 조절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펄라이트만 넣었어요. 펄라이트만 제가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멩이를 넣으려고 그러면 흙 비빌 때 진짜 이제 제가 팔목이 성치가 않아요, 지금. 흙을 비비는데 매일 이제 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를 다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펄라이트로만 이제 조절을 했어요. 펄라이트로만 이제 똥풍을 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얘네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양기를 네, 지렁이 분변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가끔씩 또 개화 촉진제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분갈이를 1년에 2번 하잖아요. 저희들은 하니까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요즘은 이제 제 꽃도 나오고 또 직구한 애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 흙에 이것저것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토입니다. 한판승 상토거든요. 몇 년째 이제 이 상토만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 상토나 씁니다. 바쁠 때, 급할 때는 주로 이 상토를 쓰고요. 이제 최근 제조 날짜에 상토를 사서 쓸 때도 있고, 뭐 쿠팡에서 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한판승 상토를 쓰는 이유는요, 코코피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상토의 주 성분은요, 코코피트예요. 코코피트가 뭐냐면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든 인공 토양인데요. 상토의 주 성분은 코코피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판승 외에 다른 모든 상토에는요, 피트모스도 섞여 있어요. 피트모스 이제 함량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피트모스가 섞여 있거든요. 이제 피트모스는 뭐냐면 물이끼나 이제 뭐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나무 껍질이나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그 흙을 압축해서 만든 게 이제 피트모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피트모스는 굉장히 보습력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토에 이제 섞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피트모스가 많이 섞이면 피트모스가 굉장히 압축력이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피 펠렛 아시죠? 지피 펠렛에 보시면 그렇게 작은 게 물 부으면 막 부풀어 오르죠, 크게. 네. 그 이유가 피트모스가 굉장히 압축력이 좋고, 또 뭐냐면, 통기성도 좋지만, 보수력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트모스가 많이 함량된, 이제, 이 상토는요, 물을 주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그런 게 싫더라고요. 이제 다 각자 좋아하는 이제 그 흙도 있어요. 다들 상토 좋아하시는 다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환경이 다 달라서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싫어서 피트모스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피트모스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워낙 물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피트모스보다는, 네, 코코피트가 많이 함량되어 있는 이 상토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토를 쓰고 있는데, 한판승은 이제 피트모스가 하나도 없는 코코피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력도 있겠지만 굉장히
뭐냐면 통기성이 좋아요. 굉장히 잘 마르죠, 흙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삽목용으로 쓰기가 좋아요. 또 비료 성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만 사면은 흙은 어차피 제가 만들었으니까 삽목용으로도 쓰고 그냥 제가 흙 만들어 쓸 때도 가장 좋아서 얘를 쓰고 있거든요. 얘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바꿨어요. 한아름으로 한아름으로 피트모스가 조금 섞여 있는 이제 한아름으로 바꿨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토 지금도 뭐 굳이 한아름을 이제 선호하는 건 아닌데요. 한아름을 또 쓰는 이유가 예전에도 써봤고 또 얘가 이제 큰 회사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이 한아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얘가 살 때마다 판매처가 어디서 사든 간에 최근 제조 날짜로 와요. 한 달 이내에 최근 제조한 상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아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한아름으로 바꾸고 이제 삽목은 한판승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하통일 무비 상토가 있잖아요. 천하통일 삽목용 상토 그것도 쓰고 있고 한판승에다가 제가 그때그때 펄라이트 섞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판승을 썼는데 한판승이 예전에는 가격이 저렴했어요. 저렴해서 더 이제 쓴 이유도 있었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비싸져가지고 이제 여기 이 상토에다가 돌멩이를 섞어서 여러 가지 돌멩이를 섞어서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렁이 부변토로 영양분 조절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뭘 섞냐면 요즘은 9가지 돌멩이 안 섞고요. 요즘은 산야초를 이제 베이스로 이제 많이 섞고요. 산야초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돌멩이들이 있는 산야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을 보시면 다 뭐뭐로 만들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돌멩이가 섞여 있는 산야초를 사셔서 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사토가 안 섞인 산야초를 사서 쓰고 있어요. 그 마사토는요, 화강암을 이제 가공해서 만든 흙이에요. 다 모든 이제 돌멩이들이 화산재나 화산 분출물 같은 거를 다 이제 압축해서 이제 가공해서 만든 돌멩이들이 다 뭐 저곡토, 뭐 동생사, 그 다음에 뭐 녹소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마사토를 제가 안 쓰는 이유는요. 마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석을 이제 갈아서 만든 흙이다 보니까 아무리 세립을 쓰더라 하더라도 끝이 빼쪽빼쪽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마사토로 통기성을 이제 그걸로 조절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대립, 소립, 요즘은 뭐 씻은 마사토도 있죠. 예전에는 이제 씻은 마사토를 이제 푸대로 사다 놓고 그걸로 이제 통기성을 이제 그걸로 조절했는데요. 요 스트랩토카르푸스는요. 마사토가 들어가면 이제 뿌리가 워낙 실뿌리예요. 얘네들은 뿌리가 아주 가늘어요. 그리고 가는 뿌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대부분의 식물은 이제 원 뿌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잔뿌리들이 나는데 이 스트랩토들은요 아주 그냥 실뿌리 같은 게 다 그냥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실뿌리여서 얘네들이 굉장히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잘 무르는 거고 조금만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많이 건드시거나 뿌리에 이제 조금 세균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래서 한순간 녹는 거거든요. 뿌리가 워낙 실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위해서 흙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상토만 쓰시면 이제 보수가 별로 이제 좋지 않죠. 그러니까 펄라이트라도 섞어서 쓰시면 되고 돌멩이 안 넣으실 거면 아니면 이제 산야초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물론 상관없습니다. 야생화 기르시는 분도 야생화토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전용 흙이 나오는데 마사 섞여 있죠. 마사도 오랫동안 쓰면요 이제 갈려서 이제 부드럽게 그 겉면이 동글동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토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안 쓴다는 겁니다. 야옹이는 이제는 안 쓴다는 거거든요.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이제 마사토가 안 섞인 산야초를 넣고 거기에 이제 통기성이나 이제 보습, 이제 배수성, 이제 배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습 능력도 있는 그런 동생사하고 저곡토는 꼭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야초를 이제 많이 넣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산야초에다가 저곡토, 산야초에 저곡토, 동생사 다 들어있는데 더 많이 넣어요. 저곡토하고 동생사는 꼭 넣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통기성하고 배수성 그리고 보수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항에 바닥재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력도 좋지만 이제 보습력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있기도 해서 이 상토가 굉장히 물마름이 좋죠. 네, 코코피트가 이제 주 원료이다 보니까 얘네가 말라버리면 보수성이 없으면 보습 능력이 없는 돌멩이가 안에 없으면 그냥 아예 그냥 막 처져요. 잎이 엄청 많이 자주 처지는 이제 상황이 돼요. 뿌리가 꽉 차게 되면. 그런데 요렇게 피트모스도 들어있고 보습 능력이 있는 이제 피트모스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보습이 잘 되는 이제 통기성도 좋고 저곡토하고 동생사를 넣으면 굉장히 이제 물 줄 때도 상토만 이 피트모스 흙으로만 이루어진 걸 쓸 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많이 말라도 금방 잎이 처지지 않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저곡토하고 동생사 그리고 산야초를 꼭 넣습니다. 없으면 이제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또 이제 있는 것만 넣습니다. 있는 것만 넣고 그리고 훈탄 넣고 있고요. 훈탄 조금 넣고 있고요. 있는 거 다 넣습니다. 있는데 얘는 이제 한아름 상토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야초하고 그 다음에 저곡토, 동생사를 더 추가해서 넣은 흙이에요. 요 흙이.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 주로 씁니다. 어떤 분갈이 할 때 쓰냐면요. 이제 모종이 아니고 작은 모종 사이즈가 아니라 이런 큰 애들 있잖아요. 이제 요런 큰 애들, 요렇게 큰 애들 분갈이 할 때 요렇게 한 돌멩이를 20% 정도 상토를 80% 넣으면 지금은 이제 워낙 잘 흙이 마르니까 건조하니까 이제 돌멩이를 20% 정도만 넣거든요. 요 애들 다 분갈이 해야 되거든요. 요 애들 이제 분갈이 하는 영상 이제 요거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분갈이 하는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 모종들 있잖아요. 이제 막 입꼬지로 자란 애들 이제 분리해서 쓰려고 하면은 걔네들은 좀 더 통기성을 좋게 해요. 이제 통기성이 더 좋아야지 이제 혹시 뿌리가 무를까봐 이제 심신 안정을 위해서도 보습을 아주 좋게 이제 통기성이 아주 좋게 이제 흙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펄라이트까지 넣은 이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통기성이 좋겠죠. 그 대신 이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차라리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지 과습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돌멩이를 이제 많이 섞고 이제 돌멩이가 없으면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이제 익고 분리한 애들이나 또 파종으로 이제 자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업해줄 때 분업해줄 때 이렇게 돌멩이를 펄라이트까지 많이 섞어서 이렇게 통기성이 좋게 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뭐냐면 산야초에다가 동생사랑 저곡토 넣은 흙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한 통을 한 봉지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한 통에 넣어놓고 얘를 여기다 이제 섞어서 쓸 때도 있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복토용으로도 씁니다. 예전에는 복토를 다 했었어요. 무조건 복토를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물 주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흙이 조금만 마르면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몰랐어요. 처음엔 제가 물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를 몰랐는데 봤더니 다 물 줘서 죽이는 거더라고요. 물을 많이 줘서 얘네들이 이제 워낙 식물들은 이제 화분 안에서 크다 보니까 이 과습을 굉장히 다 싫어해요. 어떤 식물이든 간에 열대식물 빼고는 물을 너무 많이 고여있게 하면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물이 이렇게 건조한 날은 겉흙이 금방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른 줄 알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막 물이 흥건하겠죠. 또 얘네들은 또 뿌리가 실뿌리다 보니까 굉장히 가습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뿌리 상태를 봐서 뿌리 크기에 따라서 화분을 선택하지 얘네들 이 모종 크기에 따라서 화분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10호 이상의 어떤 화분을 쓰진 않아요. 다 대부분은 7호예요. 7호고 8호, 커봤자 9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한테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7호나 8호로 이제 받아서 이제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얘를 예전에는 그래서 얘를 복토를 해주니까요. 너무너무 물주기가 편하더라고요. 이제 상토가 마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토 겉흙이 마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제 복토로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르면 이제 눈에 보이겠죠.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완전히 이제 달라지거든요. 색깔이. 그렇게 쓰다가 얘네가 마르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니까 거의 과습으로 죽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제가 물을 많이 줘서 죽였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죠.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한 7년 전부터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 전에 막 15년 전에 막 왜 이렇게 많이 죽였나. 맨날 사기만 하면 죽이고 한 이유가 물을 많이 줘서 그렇더라고요. 겉흙이 마르면 주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뭐 열흘에 한 번씩 주세요. 아닙니다. 이 안에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겉흙이 마르고 계절마다 다르니까 예. 보시면 화분도 들어보시고 물주기가 가장 중요해요. 물주기가 가장 중요하고 분갈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물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물주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은 흙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얘를 이제 복토를 쓴다는 거. 지금은 다 쓰고 있진 않고요.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흙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고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가 말랐는지 육안으로 이제 식별이 돼서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주기 조절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복토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 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별로 없는 애들은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복토를 하면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자랄 때까지 이 복토가 잡아줘요. 얘네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핀셋 꽂거나 뭐 이렇게 원예용 집기 같은 거 꼽으시잖아요. 저는 이 복토로 이렇게 이 애들을 지지대 역할로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가는 실뿌리라는 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투명컵에 이제 심어져 있는데요. 뿌리가 그래도 얘는 좀 두꺼운 편이네요. 이제 얘가 오대사에서 온 선물인데요. 얘가 이제 6월 달에 분갈이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인두로 구멍을 뚫어서 화분처럼 슬리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게 뿌리 워낙 물 주는 게 힘들다 보니까 과습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써서 네, 꽉 찼죠.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제 분갈이 해줄 건데요. 얘네들이 뿌리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요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옵니다. 뿌리가 옆으로 나오면서 옆으로 나오는 게 얘네들 특징이에요. 옆으로 나오면서 뿌리를 채워가요. 밑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래됐으니까 꽉 차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두 달 얘가 지금 분갈이 한 지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얘를 이제 꺼내 보시면 옆으로 뿌리가 생성이 이게 되어 있고 빼보시면 요 밑에는 그냥 흙이고 한 반 정도는 이제 뿌리가 차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뿌리를 활착시키는 이 슬립분을 쓴다 할지라도 슬립분이 심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요. 뿌리가 옆으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위로 나와요. 위로 먼저 뿌리가 활착이 되고 그리고 밑으로 얘네가 이제 뿌리가 나오거든요. 슬립분에 심으셔도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얘네들을 빼보시면은 뿌리가 활착이 다 안 돼 있으면 밑에가 흙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얘네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긴 화분 있잖아요. 롱 화분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잎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제 다 길거든요, 잎이. 제가 지금 잎꽂이를
잎을 잘라서 잎꽂이를 해야 되는데 잎을 안 자른 애들을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바닥에 닿잖아요. 이렇게 닿죠. 보시면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닿으면 따로따로 분리를 안 해 주시면 이제 잎이 지금 이제 물이 닿으면 지금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얘가 다 꺼멓게 녹거든요. 이렇게 닿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잎을 자르라고 하는 건데요. 롱슬립분에 그래서 심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롱슬립분에 심으시고 물을 푹 주시면 물 조절을 잘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올해 고수님들은 물 조절을 잘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물 조절을 잘 하시면 상관없는데 초보분들이 긴 화분에 심으시면은 밑에까지 물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과습이 잘 옵니다. 잘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지 마시고 일반 슬립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통기성이 가장 좋으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렇게 원래는 넓은 화분에 심으셔야 좁고 높이가 좁고 그 다음에 넓은 화분에 심으셔야 가장 좋아요. 아니면 저는 이제 판매를 하니까 이 모종 포트를 쓰고 있는데요. 얘가 굉장히 통기성도 있고 네, 모종을 키우는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통기성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놓으면 화분이 네, 통풍이 잘 되겠죠. 얘도 좋습니다. 얘가 이제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얘도 훨씬 좋아요. 차라리 제가 예전에는 워낙 이제 많이 녹이시고 이제 블로그 할 때 이제 4년 전에 화분을 판매할 때 많이 녹고 물 주는 시기를 모르시니까 제가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었었어요. 심어서 판매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뿌리가 내린 것도 잘 보이고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흙마름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심어서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뿌리도 잘 보이고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좋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그 테이크아웃 컵이나 이런 컵은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숨쉬기가 조금 통기성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다 키우셔도 되는데 어린 이제 묘종일 때는 이제 저도 지금도 이제 플라스틱 소주컵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좋은데 조금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아이들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에 심지 마시고 그냥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시멘트 화분 외에는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약간 구멍이 통기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이제 밑에 받침이 좀 있는 이제 다육이 화분에 심으실 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육이 화분이 밑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죠. 화분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으시니까 옹규 화분이나 이런 데 심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급져 보이고 화분에 따라서 이제 이 식물이 달라 보이잖아요. 꽃이. 네, 그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야옹이가 쓰고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겉으로 뿌리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1년 넘게 분갈이를 안 하되거든요. 아마 6월 달에 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제 복토한 흙이 안 떨어질 정도로 다 지금 감싸고 있어요. 위로 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위에 먼저 난다라는 거거든요. 얘도 보면 얘 보시면 얘는 이제 복토는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드러나고 있죠. 제가 이제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했더니 뿌리가 드러나고 있죠. 물을 줬더니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뿌리가 이렇게 있죠. 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를 채우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네들 특징이. 그래서 옆이 오히려 긴 화분, 옆이 넓은 화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얘도 이제 5월 달에 분갈이를 한 건데 얘도 보면 복토한 화분인데 거의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뿌리가 옆으로 나니까요. 옆으로 나서 위에 있는 복토를 다 뿌리로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은
이제 일반 화분 쓰시면 됩니다. 네, 슬립분 가장 좋고요. 이제 통풍이 좋아야, 얘네들은 워낙 실벌이라서 과습에 약하니까 통풍이 좋게 흙을 만드시고 통풍 좋은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은 작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옹이가 쓰는 흙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초보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왜냐하면 흙이 이제 돌멩이를 이제 많이 여러 돌멩이가 들어가고 흙에 대해서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가 돼야지 어떤 식물을 키우시더라도 흙배합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이 흙에 대해서, 돌멩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요.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찾아보기 귀찮으시거나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그래도 조금 잠깐씩만 설명한 게 이렇게 길게 됐네요. 네. 그래도 제가 정말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 영상 찍기 위해서 막 엄청 많이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찾아보고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찍었으니까요. 길어도 네, 빨리 보기로 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뒷부분만 흙 나오는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야옹이가 쓰는 흙 배합법 또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요 아이들 있잖아요, 갖다 놨잖아요. 네, 요 아이들 다 1년 반, 거의 뭐 6월 달에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고 있는 영양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런 애들 지금 다 갖다 놓은 애들 이제 분갈이 할 거예요. 분갈이 하는 영상 찍을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는 분갈이 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옹이의 흙배합법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네, 이 영상 하나로 계속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찍어도 되겠죠. 네, 다음에는 이제 분갈이 하면서 또 알려드리고, 또 다른 영상 찍으면서도 그때 이제 팁 알려드릴 때 또 흙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옹이네 꽃집 야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